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8월 10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재해 문제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서 타이완 중남부 지방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우 경보는 지난주에 이미 해제됐기는 하나 중남부의 호우 사태로 무려 5명이 사망하고 실종 3명, 부상 78명 등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났습니다. 트럼프의 20% 상호 관세는 기존의 세율에서 20%를 더하는 것이라서 수출 무역이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타이완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이후 타이완의 경제는 낙관적일 수 없다는 걸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TSMC 전 현직 직원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 2나노미터 기밀을 일본의 협력사이면서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빼돌렸다는 소식 또한 충격입니다. 조사 결과가 혹여 정치적인 요인으로 즉 일본과 미국이 혹시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종결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정치가 무서운 건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비도덕,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일을 어영부영 넘겨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의 기다미 다카시님께서 라인을 통해서 저와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전까지 중국 대륙은 일본군의 침략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1937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항일 전쟁 이전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8년 항일 전쟁으로 불리는 중일 전쟁 기간 라디오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대변하는 말이 타이완으로 국부 천도 이후에 신문에 실리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는 있는데요. 그 출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건 타이완이나 일본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요코하마의 기다미 다가시님은 7월 중 2번의 주말을 이용해서 요코하마 시립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셨다고 하는데요. 중국어 원문에서는 중경지화라고 하는데 중경은 바로 중일전쟁 때 수도가 함락돼서 후방인 사천성 중경시를 임시 수도로 정해서 거기에서 심리전을 포함한 대외 방송을 지속했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중경지화의 와는 개구리 와자로 양서류처럼 물과 묻에서 모두 생존할 수 있고 어디에서 방송을 하는지 일본군이 중경을 폭격해서 사람 소리도 안 들리지만 전파를 타고 나오는 라디오 방송은 어디에 있는지 죽지도 않고 계속 전파를 하고 있어 그 시대의 중화민국 국군과 국민의 사기를 북돋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는 설에서 이 말이 유래했던 겁니다. 기다미 다카시님은 요코하마 시립도서관에서 관련 보도와 문장을 찾았지만 같은 건 없었고 그 시대의 일본 신문 보도에는 일본이 고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전쟁 중에 그 어느 한쪽도 모든 전투에서 승전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보도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마침 종전 80주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바가 좀 많아지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트럼프 관세가 단연코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제를 기억하시죠? 우리의 오랜 친구 BOA 방송이 폐지되어서 놀랍고 슬펐는데요. 당시 비록 저는 좀 분노도 했지만은 그래도 곧 다시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국의 단파클럽 회장님이시죠. 권대근님께서 7월 들어서 대북방송의 순차적인 송출 중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방해 전파 송출도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RTI 한국어 방송에 대한 방해 전파는 계속되고 있고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대북 방송의 중단으로 방해 전파의 대상이 감소돼서 저희 RTI 한국 방송에 대한 방해 전파의 출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물론 존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VOA와 같은 국제방송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서승임 안은산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달린 새로운 댓글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유튜브죠. 타이완은 자동 통관하는데 중국은 기다려야 한다 라는 데에 대해서 한 중국인 가이드가 차별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 이종욱님께서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이 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좋은 이미지 평가를 받고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종욱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중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의 이미지가 선진국 사람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이 글로벌 정치, 외교 문제에서의 중국이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국방력,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가 어마어마해서 이미 세계 톱 반열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수준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9월 말에 중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국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2013년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거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가는 곳은 난닝이라고 해서 중국 남서쪽에 있는 광시성의 한 도시인데 다녀와서 제가 감상 후기 남기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요즘 제 여행 경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확실히 중국인 관광객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있죠. 네, 그 중국어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히 표시하는 가게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본어로 타이완진 데스 타이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렇군요. 구분이 돼요. 확실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즘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일본으로 많이 이민 가는 중국인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에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이 뭐 일본이나 한국 제주도 아니면 뭐 서울 이런 데 막 집이나 땅을 사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돈 많은 중국인들이 너무 제주도의 땅들을 많이 사니까 점점 중국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장화의 대표 음식肉圆에 관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자아빠님께서는 저는 타이중 100년 맛집 띵산에 갔을 때 저걸 먹었는데 장화현이 더 맛있나 보군요. 잘 보고 갑니다. 블랙님께서는 와,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타이완은 어딜 가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하나씩 먹어도 평생 다 못 먹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원재님께서는 중화민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는 하기 힘들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번에 타이난에 갔다 와서 1kg 쪘어요. 네, 타이난에 갔다 와서 1kg 쪘어요. 그세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타이완은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그 청취자님들의 말씀처럼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태자아빠님께서 말씀하신 타이중 肉圆 맛집 띵산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집이에요. 네, 지난번 타이중에 갔을 때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었어요. 이미 뭔가를 잔뜩 먹었었군요. 네, 그 타이중 肉圆도 사실 짱화랑 같은 튀긴 거예요. 네, 그래서 맛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타이난 肉圆은 찐 거라서 식감이 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찐 것만 봤어요. 그 같은 음식이지만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른 게 타이완 길거리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여기 이원재님 댓글처럼 타이완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도처에 있고 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서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저도 타이완에 처음 왔을 때 제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잖아요.
자제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저는 정말 절감했습니다. 이 사 먹는 문화가 너무 편리해서 자제하지 않으면 그 편리함에 자꾸 기대게 돼요. 맞아요. 진짜 자제해야 돼요. 이어서 또 음식이네요. 우육면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원재님께서는 전 이번 중화민국 여행에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우육면을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우육면 먹고 싶어서라도 다시 여행 가고 싶네요. 아우, 저 이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이어서 블레옹님께서는 우육면 좋아하는데 다음에 가서 꼭 먹어보고 싶네요. 혹시 우산씨가 꼽는 우육면 최애 맛집 있어요? 저는 토마토 우유면이 가장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블루라인 콘양역에서 살았는데 네. 거기서 진짜 맛있는 토마토 우유면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마 200원 이상? 그렇군요. 정도. 네. 그래서 항상 그 월급이 들어오는 날 또는 금요일 밤에 가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사실 타이베이 안에만 해도 소개해주신 그 러양지에 외에 우육면집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희한하게 집집마다 맛이 다 묘하게 달라요. 네. 국물 맛은 물론이고 이 면 그리고 고기의 질긴 정도 또 우육면 안에 넣어서 먹는 그 다대기도 그렇고요. 네. 일반 우육면도 좋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토마토와 함께 끓인 토마토 우육면 땡길 때가 있어요. 토마토 우육면은 왠지 일반 우육면보다 뭔가 조금 더 국물 맛이 깔끔하고 새콤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심 음식을 좋아해서 그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그 국물 없는 우유 비빔면도 진짜 맛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그거 그 짜차이랑 같이 먹으면 비벼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팔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유면 집에. 네, 근데 시키는 사람이 비교적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에 시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대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에 보내주신 사연에는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모든 제작진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원정대에서 경찰서 내에 있는 사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직접 운전을 해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 방송에서 소개하신 프랑스 번역가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8월 5일에는요. 오늘 타이완 주간신보 시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타이완 언론 활동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타이완 신민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대근님께서 이번 주 저와 승임씨 프로를 청취하시고 소감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방송 콘텐츠를 따라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한국에 있었을 때도 드라마 촬영지 순례, 예능 맛집 순례 이런 코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권대근 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정말 반갑네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여행은 미스터 선샤의 촬영지 강화도에 갔던 데였어요. 군산 말고 강화도도 있군요. 네, 있어요. 그 강화도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서 가기 전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현지인이 너무 친절하셔서 버스 노선도 자세히 알려주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주기도 했어요. 와, 특히 낯선 여행지에서 이런 경험하면 너무나 뭐라 하죠? 인류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 인간의 미. 맞아요. 혹시 스임 씨도 비슷한 여행 경험이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 배낭 메고 처음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작곡가 베토벤의 생애를 모티브로 해서 그가 태어났던 도시를 시작으로 그가 활동했던 도시들을 제 여행 코스로 만들어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독일의 한 시골 동네를 거닐면서 관광지에 간 것보다 오히려 더 여행다운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코스는 좀 힘들잖아요. 좀 관광화 되지 않은 맞아요. 코스라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젊을 때 많이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기령님께서 8일 6일에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염과 폭우라고 극한이라는 말이 많던 여름, 이제 끝차라 입추 하루 전, 오늘은 폭염이란 말 대신 호우 예보가 있는 초저녁입니다. 흑조병 기념관 소개와 설립 100주년을 맞은 문화재로 지정된 국립 타이완대학교 악학관을 비롯한 캠퍼스 내외의 낡은 여러 건물들의 소개는 타이완 국민, 타이베이 시민, 타이베이시 정부의 역사의식에서 나온 역사를 알고 보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령님. 벌써 입추네요. 그러게요. 여름인데. 요즘 타이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죠. 그 비가 내리면 침수고 날씨가 좋으면 40도를 웃돌고 아유, 그러게요.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예요. 특히 타이완 남부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호우가 지속되어서 침수 피해가 심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침 타이난 집에 갔을 때 그 처음으로 집에서 습한 냄새를 맡은 거예요. 평소에는 잘 맡을 수 없는 네, 냄새인데. 약간 타이베이에 한 달 동안 계속 비 오는 날에 그런 냄새예요. 그 건조한 타이난에는 전혀 맡을 수 없는 냄새였는데 이번에 맡았어요. 그리고 이 날씨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 제습기 매출이 갑자기 늘어대요. 이해가 돼요. 그 우리 집도 없었는데 진짜 이번 경험으로 좀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행히 수요일부터는 비가 그쳤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중부지방은 여전히 호우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안부를 물었는데 비는 엄청 내렸지만 다행히 물난리까지는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롱님 어반스케이트 타이베이에서 소개해드린 타이완 대학 시 지정 문화재 소식 관련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대학 하면 또 국립 타이완 대학이잖아요. 네. 이 대학이 조만간 100주년을 맞이해요. 우리 방송국랑 비슷해요. 같은 해예요. 같은 해예요? 네, 1928년. 오, 네. 신기해요. 그렇네요.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캠퍼스 안의 그 악학관은 바로 이 대학이 설립된 1928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해서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와. 왜냐면 이 건물 안에 제가 공부하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건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와 진짜 낡았다. 아니 이 학교는 리모델링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전 정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없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건축물을 매개로 해서 현재의 나 그리고 또 과거의 누군가가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희 철없던 마음은 없어지고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한 도시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잘 보존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타이완대에 가서 구경해 볼게요. 네. 스임 씨의 학교. 네. 그리고 조만간 저희 방송국, RTR 방송국도 100주년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쵸. 그때 무슨 행사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3부 진행자 진옥순 손전홍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김기령 선생님께서 7월 31일자로 보내주신 천추 소감입니다. 선정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신 푸르모사 링크 방송에 대한 천추 소감이니 선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실래요? 네. 7월 마지막 날 맑은 초저녁 하늘에 떠있는 초일의 달빛마저 몹시도 덥게 느껴지는 초저녁입니다. 포르모사 링크에서 다뤄주신 여소야대 정치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파면 투표 실시에 총통과 여당의 의도는 야당 심판에 있었다는 점과 파면 투표 부결로 여당이 의도한 바의 실패에 대한 총통과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총통과 여당에 대한 공세, 실상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령 선생님은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는 랜섬시크의 방송에 대한 천추 소감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하루 하늘에 떠있는 달이며 매미 우는 소리마저 더위를 느끼게 하는 초저녁에 타이완의 다양한 형태와 모양의 다양한 재료로 아이스크림 속에는 방송 청취하는 시간 동안이라도 시원함을 주는 듯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8월 4일은 입추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듦을 알리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든 타이완이든 날씨는 여전히 여름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 매우 무덥죠. 그래서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드리기 위해 8월 1일 랜섬뮤지컬 방송에서 선정 아나운서님은 제가 알기로는 타이완의 명동이라고 부리는 시먼딩에 위치한 특별한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인 쉐왕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소개하셨는데 쉐왕 아이스크림 어떤 가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47년 이 문을 연 이래 시먼딩의 터주 대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쉐왕 아이스크림은요. 영어로는 스노우킹이라는 가게 이름처럼 유행에 민감한 시먼딩 일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타이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네.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타이완만의 맛이 담긴 아이스크림을 선보여 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맛이 400종류가 넘습니다. 와. 네. 한 수저를 뜰 때마다 단짠의 맛에 취하고 한 입마다 정직한 재료의 참맛이 느껴진다. 이거 쉐왕 아이스크림의 슬로건인데요. 네. 쉐왕 아이스크림, 평범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점, 또 고급스러운 식감이 이 쉐왕 아이스크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가게에 간 날 보니까 가게에 73가지의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스크림 집에서 점장님, 쉐왕 아이스크림의 점장님을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어른들은 팥과 토란 또 제스민차 아이스크림을 선호한 편이고 네. 타이완 아이들에게는 백향과 그러니까 패션 후르츠나 딸기, 망고 아이스크림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쉐왕 아이스크림을 방문하는 한국 분들 있잖아요. 네. 한국 관광객분들에게는 수박과 딸기, 참깨와 돼지 족발 그리고 고량주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특히 고량주 아이스크림을 고르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주셨는데요. 고량주 아이스크림은 맛이 아주 써서 평소 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일단 이 고량주 아이스크림을 고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네. 추천하지 않았어요. 추천은 해주지 않았고 또 이 고량주 아이스크림은 알코올 농도 58%인 금은 고량주가 함유되어 있어서 네. 아이스크림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네. 고량주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운전을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또 점장님께서 세심히 당부해주셨습니다. 네. 선정 아나운서님이 이 가게를 직접 방문하셨고 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요 방문한 적은 없지만 선정 아나운서님의 소개를 들으니까 이 말린 돼지 고기 가루 로우송 맛의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우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우송 맛에 뭐 빵, 토스트 그리고 죽을 먹을 때도 반찬으로도 즐겨 먹거든요. 하지만 로우송은 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단 맛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 두 음식은 식감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로우송과 아이스크림 이 조합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요? 로우송 맛이잖아요. 로우송 네. 자체가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짤하잖아요. 네. 그 맛 그대로 아이스크림으로 변형된 거예요. 그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 차갑잖아요. 왜 네. 로우송은 항상 먹을 때 저희가 빵도 그렇고 빵도 네. 뭐 실온이라서 이렇게 막 차갑진 않게 먹고 또 네. 죽하고 로우송 먹을 때도 죽 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뿌려 먹다 보니까 뜨겁게 먹었는데 네. 차갑게 한다는 그걸 아마 드셔보시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먹어봤을 때 제 개인적인 네. 후기는 맛있었어요. 와. 그러나 나중에 한번 맞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로우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타이완 맛을 가장 잘 살리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 쉐왕 아이스크림 나중에 타이완에 오시게 되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소감을 보내주신 김규령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철님이 7월 31일과 8월 1일에 보내주신 천추 소감 총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7월 31일에는 7월 무더위에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에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셨고 8월 1일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게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축복 감사합니다. 수철님도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철님은 천추소감 외에 음원 파일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천추소감과 음성 파일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수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페인 천추자 후안 카르로스 페레즈 몬테로님이 8월 1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을 공유하겠습니다. 수신 주파수는 9715kHz, 신포는 55444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몬테로님은 사연에 자신의 근황과 일상에 대한 내용도 쓰셨는데 일부를 번역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여름을 만끽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나눈 것이니까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요. 식도 열공 탈장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불평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QSL 카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몬테로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에 계신 키타미 타카시님께서 8월 4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 내용은 선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谢谢你们昨天的广播中介绍我还没整理完了7月份收听状况表，目前整理中，我想本周完成吧。我买了有关重庆大爆炸的书，抗日战争时期重庆大轰炸研究的日语版。我看该书后就想要买原版中文版的，博客来没有货，日本 Amazon 有了。我马上订购了，中文版是大陆出版的简体字，我想和日语版内容比一比라고 보내셨어요. 네, 키타미 타카시님은 사연에서 어제 방송에서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날 천추 리포트 정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정리 중이지만 이번 주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칭 대폭격 소재로 한 책을 샀다고 하셨는데요. 충칭 대폭격은 중일 정쟁 당시 일본군이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 동안 중국 충칭의 민간인 지역을 무차별 폭격한 사건인데요. 키타미 타카시님은 항일 정쟁 시기 충칭 대폭격 연구라는 책의 일본어판을 사서 열람한 후 간체 중국어 원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고 싶어 해서 일본 아마존에서 원서를 예매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독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北京荣先生，谢谢您寄来的信，希望您度过愉快的阅读时光。 오늘의 사연과 천추 리포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아님. 진행의 손천홍, 진억순, 서승임, 안우산 100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는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단파 9715kHz로 서비스합니다. 의견이나 청취율 리포트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rti.org.tw 빅금 KR 연락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이